안녕하세요.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개요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특허 실용신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라 하면 발명을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명은 뭘까요? 발명은 고도한 것, 인간의 사상이나 창작으로서 만들어낸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뭘까요? 발견은 생성되어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요.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 이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을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발명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하기 발명이죠. 연필과 지우개를 합쳐서 더하기 발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씨 없는 수박, 무가당 주스 이런 것들은 빼기 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방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가 한참 유행했고요. 그 뒤로 그것을 모방해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또 유행했죠. 그것은 모방하기 기법입니다. 다음 반대로 하기 기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기 기법은 손에 끼는 장갑, 손가락 장갑이죠. 손가락 장갑을 발가락 양말로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무좀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았죠. 다음 크기를 바꾸는 발명도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다니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3단으로 접은 우산, 이것이 또 대단히 인기가 높았죠. 그래서 크기를 바꾼 발명도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하기 기법. TV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채널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리모컨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리모컨의 발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명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특허로 출원을 해야 됩니다.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발명을 특허청에 서류로 제출하는 과정, 이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된 그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 즉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 기술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원 공개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출원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원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보고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요. 또 하나가 특허권자가 나중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기술을 모방해서 만든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원 공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보정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허 출원할 때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좀 고치거나 이럴 때 보정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특허 출원 절차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발명자가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가 끝나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 특허 결정이 되면 그 후로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확정이 되겠죠. 특허 등록이 확정이 됩니다. 반대로 심사관들이 심사를 해서 거절할 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 출원인이 보정을 해서 나중에 정정하게 되면 다시 특허 등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거절되겠죠. 이렇게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가 있고요. 다음은 실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특허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특허권자에게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실시권을 사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실시권 제도인데요. 실시권 제도에는 전용 실시권이 있고요. 통상 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요. 통상 실시권은 독점 배타적이지 않고 그냥 업으로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 통상 실시권입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째가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권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쉽죠. 본인 기업에서 그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다른 그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화하기에는 벅차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주어서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권을 소유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인이 특허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본인이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겠죠. 하지만 개인이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생산 판매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특허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 대표자는 경영을 책임지고 그것을 발명한 발명자는 CTO, 기업 기술 임원이 되는 정도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허권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을 검색을 해서 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자에게 제의를 해도 되겠죠. 그 특허권을 양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권, 전용 실시권을 달라, 독점 배타적인 실시권을 달라, 또는 통상 실시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발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발명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사업화하려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발명을 개발할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이 부족하고 경영 능력이 부족할 때는 자본이 좀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사업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과 사업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